23년에는 긴 하락장 속에서 유독 많이 떨어진 한국 주식이 더 오를 것이다. 코로나 완화로 인하여 이제는 중국 주식, 여행 관련 리오프닝 주식이 뜰 것이다. 모두가 우려하던 경기 침체는 아주 얕게 살짝 스치고 지나갈 수 있다. 잠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1년 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95%가 이야기합니다. 22년은 불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예측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며칠 후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이번 금리 상승이 0.5%가 아닌 0.25%로 3월까지 2번 상승할 것이며 최종금리 4.75에서 5.0%로 금리 상승의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재무제표가 좋아지며 4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6개월에서 10개월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따르면 이미 지난 하락장은 경기 침체였으며 이제는 그 침체를 벗어나는 초입이다. 불안한 하락장에서는 안전자산인 다우에 투자하고 상승장의 초입인 지금 S&P 500, 나스닥과 위험자산인 암호화폐로 돈이 이동한다고 한다. 12월 절세 후 성과금으로 다시 투자한다는 1월 효과.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통계상으로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등.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예측이며 어디까지가 우리들의 낙관론 혹은 근거 없는 기대일까요? 하워드 박스는 자신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투자 전략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넘쳐나는 예측에 집중하여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 역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무하는 예측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이나 공부를 더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출현할 때부터 인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비축할까였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의 2%도 되지 않는 무게를 가지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약 25%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살게끔 진화되어 왔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각을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원시시대 무리지어 남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 생각 없이 우두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보존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기도 했죠. 이러한 생각과 습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과 함께 모르는 지역에서 외식을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나요? 네,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인지 폰으로 확인하고 또 식당 앞에서 사람이 많은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가끔은 그저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는 것이 편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우리의 원시적 습성을 이용하는 식당 주인도 있습니다. 붐비는 가게의 모습을 보이려 일부러 가게의 테이블은 작게 만들고 한쪽 벽면은 통창으로 크게 만들어 가게 내부가 잘 보이게 만듭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주고 인스타 사진을 잘 찍어 올릴 수 있도록 조명을 예쁘게 만들죠.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원시적 본능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정말 앞에 여러 예측과 같이 23년 올해 금리 상승이 5.0%에서 멈추고 우려하던 경기 침체는 벌써 지나가 이제 상승기가 시작됐고 중국과 리오프닝 주가 뜰까요? 이러한 예측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측에 몰입하여 관련된 정보를 편하게 얻고 그것에 빠져 편향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예측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보고 거꾸로 되짚어봐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이전의 역사적 사례는 어땠는지, 주장하는 예측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장까지 혹은 거짓된 파장이 미치는 영향까지를 말이죠. 예측론자들이 외치는 상방 혹은 하방, 기다 아니다 한쪽 방향들은 꾸준히 외치다 보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언젠가 한 번은 맞고 결국은 승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근거 없이 그들을 믿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가는 정말로 나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죠. 무척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예로 리오프닝을 살펴봅시다. 제 의견일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사실 리오프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된 후 21년부터 확진자가 줄어들 때마다 나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다르달까요? 리오프닝이 될까요? 주가와의 상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저와 같이 마음 조급한 개미들을 끌어들일 수준 낮은 뉴스였다면 이것이 누군가 외치던 상방 아니면 하방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것 하나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자칭 전문가들은 우리들 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 그저 경험으로 보내기는 아깝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하워드 막스의 철학적 사유를 알려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초기 일본 문화에서 중시되던 가치 중에 무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상이란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모든 것이 왔다가 가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 투자의 본질 또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